이번에는 제3강 온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온도 역시 여러분들이 워낙 다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은 없을 겁니다. 되게 우리가 말할 때 이제는 되게 어떤 용어에 대한 정의가 많이 나오니까 막연하게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정의를 한번 짚어보면은 이해가 더 쉬울 겁니다. 기온이라는 것은 태양으로부터 받는 복사 에너지 중에서 지구와 대리권에서 55%는 반사하고 약 45%를 열로 흡수하면서 흡수된 복사에 의한 대기 온도를 기온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태양에서 오는 복사 에너지 중에서 55%는 우주로 돌아가 버리고 45%만 우리가 이것을 지구에서 받아들이죠. 이걸 이제 그 온도, 그것에 따라서 변하는 것을 우리가 기온이라고 한다. 공기 온도죠, 쉽게 말해서. 그러면 기온은 대개 하루 중에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오후 2시경이 가장 높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시간은 어때죠? 해가 져가지고 점점 내려가니까 바로 해 뜨기 직전 일출 무렵이 가장 낮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장 높을 때는 오후 2시경이고 가장 낮을 때는 해 뜨기 바로 직전인데, 그럼 최고 기온하고 최저 기온 차이를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일교차라고 하죠. 일교차. 그럼 일교차도 항상 같은 건 아니죠. 계절에 따라 틀리고 기후도에 따라 틀리죠. 그래서 기온이 높아지면은 공기 밀도는 어떻게 한다 했죠? 당연히 낮아지죠. 뜨거운 물은 공기 밀도가 낮다고 보면 생각하시면 되죠. 아니, 뜨거운 공기는. 대개 기온이 3도씩 높아지면은 밀도가 한 1%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기온이 3도가 높으면 밀도가 약 거의 밀도가 1% 감소한단 말은 거꾸로 역으로 생각하면은 역으로 생각이 아니라 같이 비슷하게 생각하면은 비행기 양력 뜨는 힘도 1% 정도 감소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열대지방이나 어떤 고도 높은 지대, 공기가 낮은데 그런 데서는 이착륙을 한 공기는 활주로가 길어져야 합니다. 공기 밀도 낮으니까 양력을 적게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경량 항공기 같으면은 빨리 뜨는 사람들은 한 50m에도 뜨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되게 이제 한 150m 그 정도 갈 것을 열대지방 가면 200m 가야 한다 할지 기압이 낮으니까 더 양력이 줄어들 겁니다. 이게 한 3도 높아지면은 1도가 1도 감소한단 말은 양력도 1% 감소한다. 그래서 열대지방이나 그런 데서는 이착륙 항공기는 활주로가 길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온이나 공기 밀도 이런 것들이 우리 항공기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되게 이제 설명을 이제 자세히 드리겠지만은 같은 기압 고도일 때 기온이 낮은 공기는 수축이 되죠. 추워지면 공기가 수축이 되죠. 그럼 실제 고도는 어떻게 냐? 고도는 표준 기온 지역에 비해서 낮다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고도가 높고 낮고 하지 그게 아니라 실제로 보면은 우리 기압계라는 것이 공기 어떤 압력으로 따지기 때문에 그것을 고도를 할 때 보면은 어디에 가면은 5000피트인데 어디 가면은 실제로는 5000피트 다른데 5000피트보다 더 높거나 더 낮거나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이제 아래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제 어떤 섭씨하고 화씨 온도를 하는데 섭씨 온도랑 우리가 보통 쓰는 온도죠. 몇 도 C. 표준 대기압에서 물의 어는 점을 0도라고 하고 끓는 점을 100도라고 했을 때 그 사이를 100등분한 것, 그것이 바로 섭씨 온도입니다. 단위는 몇 도 C. 센티그레이트, 셀시우스라고 하나요? 그래서 아무튼 센티그레이트라고 보통 많이 쓰고, 그 다음에 화씨는 페르나이트. 물의 어는 점을 32도, 끓는 점을 212도로 해가지고 그 사이를 180등분한 겁니다. 단위는 몇 도 F. 섭씨하고 화씨 고치는 것은 9분의 5 더하기 이제 5분의 9 더하기 그런 말이 나오죠. 빼기 그런 식으로 나오죠. 나중에 나오기로 하고, 일단 그러면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기압에 따라서 또는 기압에 따라서 공기가 어떻게 되는가. 지시고도, 실제고도. 다시 말해서 지시고도라는 것은 우리 비행기에 있는 고도계입니다. 고도계하고 실제고도하고 똑같은 데는 어떠냐? 표준 기온일 때, 15도실 때, 1013mB일 때, 나왔었죠. 29.92인치, 수은주, HG, 그게 나왔었는데, 그럴 때는 고도값이 실제 고도하고 똑같습니다. 비행기의 높이, 땅에서 높이가 똑같아요. 같이 나타나는데, 기온이 낮을 때는 공기가 압축되어 있으니까,
압축돼 있으면은 실제로 고도가 낮은데도 기압이 높은 것처럼 나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표준 기온일 때, 여기일 때는 기온이 낮으면은 공기가 그만큼 이렇게 큰 공기가 좀 확대해 있지만 이렇게 압축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공기는 압축이 되어 있으니까 공기 기압을 나타나니까 기압계는 분명히 여기 기압계나 여기 기압계나 똑같이 나타날 거예요. 왜냐면 공기가 압축돼 있으니까, 낮은 고도니까. 그렇지만 실제 우리가 높이를 재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낮죠. 이럴 때는 비행기에 이거 기압계 믿고 갔다가는 큰일 나죠. 우리 생각보다 훨씬 낮으니까 부딪힐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지시 고도가 실제 고도보다 높다. 아무튼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실 겁니다. 공기가 이게 정상인데 낮다, 그 말은 이만큼 압축됐다. 그러면 기압은 똑같을 거다 이겁니다. 같은 이제 공기 압력으로만 따지니까. 그러면 비행기는 여기가 있는데 고도는, 지시 고도는 아주 높은 것처럼 설명한다 이겁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표준기온처럼 여기까지 고도계로, 우리 비행기에 있는 고도계로 따지면 여기로 있는 걸 착각할 수가 있죠. 그럼 여기가 예를 들어서 1000피트다. 그럼 1000피트를 생각하고 하강하다 보면 실제로 얘가 500피트인데 너무 빨리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지시고도가 높게 나타난다. 지시고도가 실제 고도가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는 낮게 있는데 높에 있는 것처럼 어떤 혼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온도에 따라서, 기압에 따라서 비행기 어떤 높이가 틀려진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같은 이론이죠. 이 공기가 온도가 높은 데로 가면 이만큼 커지겠죠. 부풀어나니까. 그러지만 기압은 어떻게 똑같죠. 공기 압력이니까 똑같죠. 그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1000피트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1000피트가 아니라 한 1500피트 되죠. 상당히 높이 있는데도 1000피트 있는 걸로 되죠. 거꾸로 여기서는 지시고도가 실제 고도가 더 낮게 지시를 한다. 아무튼 어떻게 생각하면 참 이거 처음에 이해를 잘못하면 굉장히 혼동되는 부분인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표준기온. 자, 공기가 낮은 기온에서는 압축됐다. 여기서 높은 기온에서는 공기가 팽창했다. 그러면 기압계는 어떻게 해요? 기압계 나타내는 온도가 지금, 온도가 아니라 기압이, 이거 비행기 기압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압이 여기하고 지금 똑같은 기압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 고도는 추운 지에서는 이렇게 낮았는데, 비행기가 낮는데도 기압이 똑같고, 기압이 이제 비행기가 높이 있는데도 기압이 똑같고. 이해가 되시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시간 날 때 다시 한번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기압에 따라서 지시하는 고도, 비행기 여기 있는데도 기압계, 여기 있어도 기압계, 여기 기압계, 기압은 비행기가 있는 기압은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비행기는 실제로 추운 지방에서는 낮게 있고 높은 지방에서는, 온도가 높은 지방에서는 비행기가 높게 있다 이겁니다. 같은 기압계를 보지만은. 자, 그 다음에 화씨역 온도 환산법은 우리 배웠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습니다. 화씨 온도는 5분의 9 곱하기 섭씨 온도 더하기 32다. 역으로 섭씨 온도는 9분의 5 곱하기 화씨에서 32도 뺀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머리에서 잊어먹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섭씨 20도다. 그 말은 20도를 5분의 9, 그러면 5, 4, 20, 4, 9, 36. 36도에다가 32도 넣으면 68도. 화씨는 68도가 될 것이다. 섭씨 20도면은 화씨는 68도가 되죠. 그렇게 계산하면 될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기온의 변화 요인이 뭐냐? 기온의 변화 요인,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변화. 하루 중에서 낮과 밤 기온차를 보통 일변화라고 하죠. 어떤 지구 자전으로 낮에는 태양열을 많이 받아서 기온이 올라가고 밤에는 태양열이 없으니까 기온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일사량은 정오에 최대지만은 실제로 복사량은 점점점 데워져 가지고 오후 2시경이 최대가 된다 했죠. 그 다음에 일몰 후에 일사량은 없지만은 낮 동안 데워진 지면 복사가 계속 되니까 실제로 온도가 제일 낮을 때는 일출 직전에 최저 기온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안 지역에서 낮과 밤에 바람의 방향이 변하는 것도 바닷가 바람이 틀리죠. 낮에 바람은 어디서 불고 밤에는 어디서 불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온의 어떤 일변화 영향입니다. 그래서 육지와 바다, 땅은 빨리 식고 빨리 데워지고 바다는 천천히 식고 천천히 데워지는 그런 차이 때문에 밤에는 낮에 데워진 육지에서
차가운 바다 쪽으로 부는 육풍, 밤에는 육지에서 육풍이 불고 낮에는 바다에서 육지로 해풍이 붑니다. 낮에는 바다에서 해풍이 불고 낮에도 굉장히 시원하죠. 바닷가에 가면 시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육풍, 해풍, 이것은 비열의 차이, 온도 비열의 차이 때문에 부는 겁니다. 이것은 이게 밤에는 바람이 어디서 부는가? 육지에서 바다로 분다. 낮에는 바다에서 육지로 분다. 이렇게 어려우면은 그냥 쉽게 생각합시다. 바닷가에 나가면은 낮에 시원하다. 바닷가에서는 낮에는 바다에서 육지로 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계절 변화는 뭐냐? 뭐 다 아시죠? 계절 변화는 지축이 이제 기울어져 가지고 지구 공전에 따라서 복사열, 태양열, 복사열 변화에 따라서 계절별로 기온이 달라지는 걸 계절 변화라고 합니다. 뭐 위도 변화도 틀립니다. 그래서 필리핀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구 형태는 동그란 구면이죠. 공모형 생겼는데 그래서 태양 복사열이 각도에 따라서 기온이 변하니까 적도지방은 극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복사에너지를 받고 극지방은 작은 복사에너지를 받아서 기온이 달라지는 거죠. 위도에 따라서. 적도지방은 뜨겁고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지형 변화. 지형에 따라서 틀립니다. 예를 들어 사막이나 나무가 이제 우거진 지역 또는 수면, 육지 이런 데에 따라서 복사열이나 뭐 이런 흡수 이런 것 따라서 틀린 거 이걸 뭐 지형 변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도 변화. 고도에서 틀리죠. 예를 들어 표준 기온이란 건 15도죠. 여기에서 기온 감소율은 고도가 뭐 1000피트당 뭐 2도씩 우리가 감소한다고 배웠습니다. 고도 변화. 일반적으로 대륙권에서는 1000피트 올라갈 때다 2도씩 내려간다. 그것은 한번 이제는 한 5번 나왔으니까 외울 수 있죠. 고도 1000피트 올라가면 2도씩 내려간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2000피트 높이는 온도가 몇 도냐? 그냥 풀 수 있죠. 1000피트가 2도니까 2000피트는 4도. 그럼 표준 기온이 15도다 하면 4에다가 15를 빼면은 15에서 4를 빼면은 11도다. 뭐 이 계산이 쉬울 겁니다. 다음에 기온 역전층, 이것도 지금 한 몇 번째 나옵니다. 저절로 이렇게 외워집니다. 기온 역전층 이제는 말 안 해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대륙권에서 고도가 높아지면 일반적으로 대기 온도가 낮아집니다. 1000피트당 2도씩 점점 낮아지는데 높이 올라갈수록 대기 온도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기온 역전이라 한다. 기온 역전이 일어나는 대기층을 역전층이라 하고 이 층에서는 밀도가 작은 따뜻한 공기가 밀도가 큰 차가운 공기 위에 있으므로 당연히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죠. 대기의 수직 운동과 난류가 거의 일어나지 않으므로 대기는 매우 안정된 상태에서 공장 굴뚝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이동과 분산이 없게 되어 오염물질 축적 현상이 일어난다. 운동이 안 일어나면 그대로 축적이 되죠. 여기까지.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제 어떤 대기가 안정되면은 오염물질이 안 움직이니까 축적이 됩니다. 그대로 다른 데로 안 흘러가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중 기온 역전층과 관련된 요소는 뭐냐? 기온 역전층 관련된 거 공기 안정층이라 했죠. 안정층. 공기가 안정되니까 안 움직이니까. 그 다음에 대륙권에서 기온은 고도 1000피트마다 몇 도씩이라 했어요? 2도씩이라 했죠. 2도. 일반적으로 기온을 측정하는 높이, 이것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자연시간이나 그래서 배웠습니다. 백엽산이라고 온도 잴 때 어떻게 해요? 기온은 1.5m 높이에서 배우죠. 1.5m, 지상 1.5m 높이. 섭씨 0도는 화씨 몇 도인가 계산하면 되죠. 화씨는 5분의 9 곱하기 섭씨입니다. 거기다 32도니까 섭씨가 0도면은 5분의 9 곱하기 0은 0이죠. 0에다 32도니까 결국은 섭씨 0도는 화씨 32도입니다. 5분의 9 곱하기 0이란 말은 결국은 0을 곱하면은 만을 0을 곱거나 10을 0으로 다 0이니까 더하기 32만 되니까 다시 말해서 섭씨 0도는 화씨 32도다. 일반적으로 기온이라는 건 뭐냐? 지상 1.5m 높이를 기온이라고 한다 했으니까 기온을 측정한 높이니까 1.5m. 온도가 내려가서 대기의 포화 수증기가 작은 물방울로 변화하기 시작할 때 온도를 뭐라 하냐? 여기는 잠깐 설명은 안 되었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온도가 내려가면은 대기의 어떤 수증기가 포화된 상태에서 그것이 처음에는 그냥 수증기인데 그것이 물방울로 변하기 시작할 때 그걸 보고 우리가 보통 이슬점이라고 합니다. 이슬 노자 써가지고 노점 온도가 몇 도다, 이슬점 온도가 몇 도다. 포화 수증기가 작은 물방울로 변하기 시작할 때 온도를 우리가 노점 온도,
이슬 노자입니다. 노점, 이슬점. 뭐 한국말로, 우리말로 하면은 이슬점이고, 노점 온도 한자말로 하면은. 자, 그 다음에 기온의 일교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하루 중 최고 온도와 최저 온도의 차이. 이거 일교차 맞죠? 그 다음에 바다보다 육지가 더 크다. 일교차. 육지가 빨리 식고 빨리 데워지니까 당연히 일교차가 크겠죠. 그 다음에 상층보다 지면이 더 크다. 상층보다 지면이 더 크다. 뭐 다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틀린 것은 뭐냐? 고위도보다 저위도가 더 크다. 고위도라는 것은 뭐예요? 극지방이죠. 극지방은 항상 춥고 뭐 그런 식이니까 저위도가 더 크다. 이건 아닙니다. 4번이 답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보면은 1장에서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2장, 3장은 복습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